그래, 저 3학년 학생이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3학년에 온 학생이고요.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한 지 첫 학기입니다. 그래요? 네. 축하해. 근데 요즘 군대 가는 게 좋은 시기라고 들었는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군대 많이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축하해. 네. 좋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생활도 딱 정신력도. 정신이 좀 개조가 돼서. 정신 개조. 네, 제가 원래는 별로 열심히 살지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대가 사람 만든 거예요? 네, 살짝 그런 느낌. 잘 됐네. 근데 이제 제가 복학을 하고 느낀 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지스트에서는 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인턴십을 지원해서 이제 거의 필수적인 그런 과정 느낌으로 이제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를 군대 갔다 와서 알겠다. 졸업 논문은 그냥 그 배정받은 지도 교수님이랑과 그냥 협의해서 쓰거나 뭐 이러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타 종합대 같은 경우는 네. 졸업 논문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인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지도교수, 배정받은 지도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아서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 안 좋은 학교잖아, 그거. 네. 학생이 자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배정받아서 네. 뭐. 근데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당연히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스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인턴하는 과정이 중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써보면 어떨까. 저도 안지도 얼마 안 된 입장이긴 하죠. 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리고 앨리스 리 교수님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연구실에 많은 학생분들도 이렇게 거치고 왔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학생들이 있었는지 경험 그런 거예요? 경험도 여쭤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조언도 좀 듣고 싶어서 조언 별로 없는데 조언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교수님 연구실 좀 홈페이지를 보다가 알럼나이에 그 외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혹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들어왔는지. 이 친구는 정홍 생명과 친구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을 듣고 인턴하게 된 친구들이 꽤 돼요. 그러고 보니까 수업 아마 뉴로사이언스 테크놀로지였던 것 같은데 수업 때 학부생이 왔는데 학부생이 또 잘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홍이라는 친구는 그 생명과니까 저희 랩은 이렇게 뉴로사이언스에 관심 있으면서 광학적인 것도 많이 쓰는데 생명과에서 광학을 이렇게 다뤄보지는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와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뭘 할 줄 아냐 했더니 칼텍 교환학생이었어요. 칼텍 가가지고 유정란을 이렇게 키우는 그 기술이 있대. 이렇게 키워지면 핏줄도 생기고 하트, 심장도 있고 뛰고 그러잖아요. 마침 그때 저희 랩에서는 뭘 했냐면 비뇨기과에서 쓰는 그 전립선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를 1억이 넘는 건데 그냥 공짜로 대여를 빌려왔거든요. 그걸 갖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마우스에서 대장암을 키워가지고 그 암이 자랄 때 레이저로 이렇게 원래는 이게 비뇨기과도 비뇨기과지만 그 코스메틱 스킨 리서피싱 하는데 쓰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레이저를 쏠 수가 있는데
그걸 충무에 잘할 때 쓰면 어떨까? 그래서 내시경으로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어. 그 레이저가 남아있잖아요. 이거 갖고 뭘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친구랑은 뭘 했냐면 레이저로 이 유정란 달걀의 심장을 조절하는, 심지어 위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아,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보네요. 심장,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맥이 있어서 네. 심장이 이렇게 불안전하게 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은 심장을 뛰게 전선으로 아예 이렇게 딱 뭐 규칙적으로. 일초에 한 번씩 펄스를 주면 그거에 맞춰 심장이 뛰거든요. 네. 그럼 일렉트리컬 페이스메이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빛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셋업해가지고 유정란에 이렇게 2Hz, 3Hz로 줬다가 다시 2Hz로 줬을 때 심장이 그거에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실제 실험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이 친구도 졸업 전에 논문을 써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컨퍼런스에 내보지에서 갔는데 마침 대학생이라는 거를 별로 안 쓰고 갔어. 네. 다 대학원생이 있는데 경제에서 상을 탄 거야. 근데 이 주제 자체는 그럼 학생이 그냥 제안을 먼저 교수님께 한 건가요? 저 인턴을 이 분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네. 접근을 한 건가요? 아니면?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주제를 막 정확하게 들고 오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네. 보통은 뭐 수업 듣고 재밌어서 뭐 이런 것 쪽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뭐 나 같은 경우도 미리 인턴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뭐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왔을 때 백그라운드 보고 할 줄 아는 게 어떤 건지 보고 랩에서도 뭔가 학부생 수준에 맞을 만한 게 어떤 것인지 그 살펴봐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잘 됐네요. 이렇게 관심 분야랑 이제 교수님이 백그라운드 다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학생이 똑똑하면 항상 잘 되더라. 이게 리서치라는 거는 하면 원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해보지 않은 거를.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홍 학생 같은 경우 달걀을 부화해야 돼. 그 부화기를 샀잖아. 사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고 뭐 또 다행히 실험실에 선배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끼는 게 좀 많아지네요. 저도 좀 더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야 됐는데. 네. 근데 뭔가 저 같은 학생이 지스트에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뭔가 공부를 열심히 다들 하지만 뭔가 자기 자신이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인턴 기회를 찾아보고 있긴 하는데. 인턴십 기회를 저희가 이렇게 사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좀 네,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엔 좀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작은 현미경 마우스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지원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도 했었는데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지스트 대학 학생들이 더 알면 사실 알면 좋을 것 좋죠.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 잘 몰라서 수업을 듣거나 해서 뭐 교수님한테 알게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죠. 네. 저희도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만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부전공으로 된 과목으로 학생을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그렇게 만나는 경우 외에는 되게 칼리지 학생들 만나는 게 좀 한정돼 있긴 해요.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칼리지 학생들도 그런 기회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사실 그냥 뭐 방학 때마다 1학년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한 2학년, 3학년 때는 방학 때마다 사실 이래저래를 길거리면서 그런 기회를 사실 가져보는 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 뭐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면 그럼 약간 졸업 연구를 꼭 이렇게 졸업 연구를 전제로 뭔가 찾는 느낌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부담 없이 대학원 생활은 어떻고 랩 생활은 어떻고 리서치를 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건지를 이렇게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게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장점인데 사실 우리 학교 되게 큰 장점이 교수님들하고 교류하기 되게 좋아서 저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찾아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의외로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네! 지금 미팅 중이에요.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냥 제 얘기를 하고 저도 옛날에 이런 인턴십을 했어요. 그 벌써 내가 벌써 25년 더 이전인데 그 당시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없어서 그냥 이거야. 대학 당시 어디로 갔더라? 내가 한국우주공학과를 나왔으니까 한국우주공학과에서도 랩에 갔었고 또 물리도 좋아해서 물리과에서도 인턴십 우리 개별 연구라고 했어요. 한 1학점에서 방학 때 갔더니 교수님 책 한 권 던져주시면서 봐라. 그 끝이었어. 교류라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도 없었어. 그 당시는. 그래서 되게 별로 그렇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유학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내가 유학을 가서 언더그래주에이트에서 온 대학원에 온 친구들을 이야기해 보니까 약간 공통점들이 좋은 학교들이지만 큰 학교보다 좋은 학교인데 되게 소수의 학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같은 좋은 학생은 그리고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학생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게 자기가 나온 학교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어떤 점이 있냐 했더니 교수님이랑 같이 만나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학부생일 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치스트 대학도 그런 게 진짜 잘 살리면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교수님께서 뭔가 지스트 학부생 저학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은 학기 때는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방학 때 조금 자기의 좀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 만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좋다 이런 그런 조언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일찍 하면서록 좋을 때 왜냐하면 한 4학년쯤 되면 랩에서는 이 학생이 랩에 진학을 관심을 갖고 오는 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저학년 때 실제 옛날에는 진짜 저학년 때 온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랩도 한번 가보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갖고 또 새로운 그 진로도 모색하고 해서 그런 면을 진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전공 지식이 저는 이게 만약 내가 랩에 갔을 때 내가 현재 가진 지식으로 뭔가 연구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인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더 나을까? 근데 뭐 리서치라는 게 어떤 뭐 특정 공학 분야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서치는 90% 이상은 노가다로 이루어진다.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 싶냐면 이게 우리가 대학생일 때 또 뭐 대학원생 가도 주로 수업을 들으면 다 답 있는 거를 텍스트북 뭐 요즘 뭐 다 발달돼서 족보도 찾으면 답이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그냥 사느냐에 따라 학점을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리서치는 성심함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의 보통의 어떤 아웃풋을 낼 때 필요하고 실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워크는 그런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비판적이고 왜 이걸 하지? 진짜 그런 마인드셋이 성실함보다 중요하다.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런 착한 사람들로 착한 사람 세상을 이렇게 컨스트럭션하고 잘 돌아가게 만든다면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하고 완전 소위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왜 이걸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지?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실하게 학점 따고 뭐 학점을 A로 받고 성적을 좋게 나오는 거랑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전자과면은 시그널즈 앤 시스템 응용 수학도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디 써먹는 거지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리서치 필드에 가서 보면 저런 게 내가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조금 오히려 반대로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사실 막 제가 축적해온 전공 지식이 그닥 높지 않더라도 뭔가 리서처로서의 계속 생각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충분히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다 이런 아니 난 도전이란 말도 쓰기 싫어. 시도? 그게 시도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학년이라도 물론 너무 저학년일 때는 오히려 부모님과 그동안 시간을 많이 못 했으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번 방학에는 여기 1랩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또 그 다음 방학에는 조랩에서도 한번 경험하고 자기 이제 눈도 넓히고 부담도 가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어떤 연구하는 환경, 연구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가깝게는 뭐 대학원 선배님들이랑 인터랙션, 또 뭐 교수님하고도 당연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전공 공부를 가지고, 그다음에 왜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사실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좀만 더 일찍 찾아왔다면 제가 저학년 때 이런 내용 알았다면 저도 여기저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정말 경험이죠, 정말. 네,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말 많이 하는 지스트 칼리지는 전공 수업을 적게 들어서 너 이것도 안 배우고 왔냐 뭐 그러는데 이제는 지식이란 게 뭐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 전공 과목도 차근차근 거의 인강 수준에 다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 전공 지식에 관한 정보는 진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구에 관한 거는 머릿속에서 찾아내야 돼. 차이가 있겠네. 연구는 이제 이게 몸으로 뛰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전공을 뭐 더 느리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그라운드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해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지스트 칼리지나 이런 곳에서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뭐 부모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으로 잘한다 해서 열심히 해서 왔을 텐데 정작 롱 레스팅은
이게 공부가 누가 시켜서 또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가 중요하다기보다 대학생일 때는 내가 내 인생이 사실 졸업하고 나서 뭘 할지 사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심지어 또 연구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연구를 이걸 해서 나중에 계속 이걸 하고 있을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경험이 이럴 때 이런 경험 해보고 뭐 적성하고도 또 생각해보고 저럴 때는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게 쌓이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재밌어하고 또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찾게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사실 어떻게 학생 수가 교수님 수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니까 사실 그게 정말 특권이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전공 공부는 자기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세상이라서 제가 이해한 거는 전공 공부 좀 정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공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찾고 뭔가 안목도 기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를 하자면 우리가 한정된 어떤 그 전공 과목들을 듣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 들어오면 다 물리, 생물, 화학만 하고 싶어 하는 게 배운 게 그거라서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또 더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과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사람들도 뭐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뭐 좋아 보여. 그게 꼭 나한테 좋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들어 봐야 되거든요. 뛰어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내가 약간 이방인으로 또는 뭐 신문, 잡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던 대략 알고 있던 거랑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게 항상 이 약간은 그 바이어스 돼 있을 수 있고 한정된 정보니까 뛰어들어보고 자기가 한번 거기서 어떤 장단점이라고 느껴보고 또 그럼 또 자기가 생각이 더 넓어지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네. 저걸 한번 해볼까?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파인 튜닝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전공 분야 또는 자기가 흥미로운 주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근데 막 그래도 이렇게 이런 도전 시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학부생들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랑 이제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랑 이렇게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해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은 필요한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뭔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연구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되고 무슨 과목을 들어야만 되고 그런 것보다 그게 이제 어떤 단기간에 무슨 성적을 올리거나 그럴 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는 어떤 항상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게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데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그 호기심? 열정?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기심과 열정으로 시도하는 모르는 거 배워서 하겠다. 근데 이제 대학생일 듣고는 뭘 잘못돼도 전혀 손해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매한데 해볼까 말까 고민할 바에는 실제 들어가서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꼭 소위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건 말건 그게 설사 생각했던 어떤 결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인생을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대학생일 때 가장 프리덤이 있고 가장 리스크 프리니까 정말 가보고 정말 애매하면 한 달만 여기서 좀
봐도 될 거, 괜찮은 거. 또 한 달만 저랩에서 가서 오고, 자기가 정말 뭔가 이렇게 던져보는 거. 좀 그게 인생으로 보면 되게 큰 수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대학원생일 때도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대학원생일 때 뭐 랩을 바꾸거나 지도교수를 바꾸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진 않기 때문에 대학생일 때 정말 결국은 하는 게 좋죠. 되게 질문을 두 가지 준비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답을 다 받은 것 같아서 대화가 네네네. 그 인턴을 한 학생 스토리를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잘 들은 거 그리고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항상 인터뷰하면 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랩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전에 경험 어떠했는지 그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게 나도 기억에 남는 이 옛날 정말 인턴십을 거의 1, 2학년 때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뭐 그 뒤에 이렇게 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연락이 된다는 거. 그 중에 지금 치대 학생인데 최근에 치스트 신문 보고 연락해서 너 그거 하고 있니? 그럼 너는 의사 과학자가 돼서 더 훌륭한 일을 해야지. 또 어떤 학생은 뭐 요리를 한다고 그랬나? 관심 있어서. 또 어떤 학생은 과학 철학. 다른 학교에 갔죠.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짧은 시간 뭐 한 시즌 또는 한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서 나중에 나도 궁금하고 이 학생이 그때 되게 생각이 많은 학생인데 어떤 결정을 냈지? 나중에 또 굉장히 재밌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걸 쫓아서 그런 게 되게 사실 뭐 지나고 보면은 보람 있다고 해야 되나? 그 학생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런 경험들과 어떤 인터랙션들이 쌓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결정할 때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탁 하고 싶은 거 해서 던져서 뭘 해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러면 나중에 더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럼 또 한 번 이런 경험이 들어야지 밑바탕이 돼서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걸 더 심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저만 해도 그런 거니 인턴십이라기보다 전공을 바꾸는 거를 탁 해봤거든요. 학교 졸업 안 하고 1년 더 남아서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공을 바꿔서 더 재밌어 보이는 걸 생겼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본 경험이 그다음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턴십도 뭐 그런 리스크 프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제 준비한 건 정말 다 여쭤본 것 같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게 학부생 입장에서 뭔가 도전하는데 힘이 될 것 같은 말이었어요. 도전해야지. 시도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감사합니다. 학점 뭐 A 하나 더 받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뭔가 시도해서 이렇게 거기서 깨지던 아니면 뭔가 또 이렇게 잘 되건 그 자체가 사실 학부생일 때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시도하는 학부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반갑고 또 군대도 갔다 왔다니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그럼 더 프리덤 있는 거죠. 더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많이 한 학생들일 테니까. 근데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느낀 게 솔직히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살짝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그냥 자기 분야는 다 열심히 하니까 이제 또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뭐 연구 분야면 연구 분야 아니면 취업하는 사람 취업하는 사람들 인터랙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그걸 깨달아서 아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 살짝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살짝 추천하고 싶지 않아. 할 만큼 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재밌게 네. 못 해봤던 걸 해볼 수 있는 게 학부 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왜 열심히 하든지를 이렇게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냥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자기 재밌어서 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하는데 남들 눈에 볼 때 열심히 한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자기는 즐기고 있는 걸 수 있잖아. 그건 오래 가는 거고. 네. 네. 그래요. 뭐 또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맞아. 윤도윤 학생. 아, 송도윤. 송도윤 학생은 그 인턴십을 하여튼 뭐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여름에 그 여기 융합기술원에 있는 랩에서 하기로. 잘했어요. 같은 빌딩이고. 네네.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시도하는 마음가짐 부딪혀도 지금 한 3학년일까? 네, 3학년 이렇게 끝나고 하니까. 생각 같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네. 뭐 정말 4학년 때 논문 써야 되면 자기가 또 고민해서 논문 쓰거나 졸업 논문을 해야 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또 해보고 그런 거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으면 사실 인생이나 나중에 혹시 뭐 대학원을 가더라도 또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화를 바탕으로 이제 그 아티클을 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녹음도 했잖아. 네. 아니 혹시 이게 그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제 멋대로 이제 왜곡해서 해석해서 글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발언하신 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뭔가 그래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 피드백을. 그때 혹시 뭐 오해가 있었거나 의도가 뭐 왜곡이 됐거나. 이거는 그냥 학부생들 위한 조언이라 사실 왜곡될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럼 제가 글로 잘 담아서 피드백 한번 좀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뭐 굉장히 또 좋은 일이니까.